네, 목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은 살짝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훑어보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나 삼성전기 쪽도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쪽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1%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우선 머니맵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이 강하네요. 기아가 1% 이상 올라가고 현대 모비스, 한온시스템 등등의 자동차 부품주 강합니다. 여전히 아진산업이라던가 명신산업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테슬라 부품주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되겠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 강하고요. 유틸리티에서 한국전력 불 켜고 있고 또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개장 특징주도 알아볼 텐데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새롭게 쓰고 있는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 반도체 볼 텐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우선 이렇게 한번 신고가 업데이트 종목들 9시 30분 기준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동원금속 그리고 덴티움, 코스맥스가 올라와 있는데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덴티움 오늘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또 OEM 관련주들, 화장품주들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 메타바이오메드, GNC 에너지, 휴비츠, 성우하이텍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서울반도체 볼게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나왔던 뉴스가 유럽에서 있었던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단독 뉴스였는데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상한가에 거의 근접하고 지금은 21%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이제 해묵은 논쟁이죠. 우리나라에서 특허 관련해서 계속 국제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있었던 두 기업은 코스닥에서 대표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 서울반도체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 논쟁과 관련된 특허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유럽 쪽의 소송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오늘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동안의 주가 약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자체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좋지 않았던 것이고 대표적으로 LED 업체인데 이 LED 쪽에서 최근에 이제 다른 쪽 세트를 많이 늘리곤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IT 세트가 주력이잖아요. 그런데 IT 세트 중에 지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TV 안 팔리죠. 휴대폰 안 팔리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해묵은 논쟁 하나가 좀 풀리는 과정에서 오늘 거래도 급증하고 주가도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의 방향, 결국 하반기에 IT 세트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언급할 SL이 좋았던 이유는 최근에 전기차로 가면서 LED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마진의 어떤 라이팅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서울반도체도. 그러면 아직까지 비중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쪽 부분이 커진다라는 기대감이 녹아진다면 오늘의 주가 반등을 기저로 해서 주가의 레벨을 한 단계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를 굉장히 장기간 횡보했었는데 한 번 이렇게 레벨업된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나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반등을 쫓아가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레벨 자체를 올려서 거래가 유지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대표적인 특허 왕인데 그동안 차트 보면 얼마나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재평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휴비츠 확인해 볼게요. 역시 신고가 새롭게 쓰고 있고 비슷한 동종 업종에서는 덴티움도 나란히 신고가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휴비츠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안과 사업에서도 지금 뭐 수출이라던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새롭게 치과 쪽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면서 구강 스캐너 쪽이죠.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건 고령화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찐수혜주다라고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중국도 늙어가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인구 자체야 뭐 워낙 많긴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인구도 감소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고 또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쪽에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올해 실적이 계속 좋아질 만한 업종이 몇 개 안 보인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의료기기. 그래서 뭐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뭐 덴티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셨고, 휴비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신고가에서도 분명히 경향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 동원금속, 덴티움, 코스맥스 이쪽에 서울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 휴비츠, 성화이텍 결국 자동차 부품과 네. 그다음에 지금 의료기기와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 자체 브랜드가 없는 OEM과 ODM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네.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가 그냥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체적인 업종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뭐 이들의 상승세가 뭐 끝났다. 여기가 뭐 상승의 뭐 끝자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지수보다 좀 과속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 뭐 쉽게 내려올 자리는 또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들은 지속적인 보유,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의료기기라든지 이쪽은 월별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추적해 가시면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은 놓여있는 환경 자체가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매출이나 이 실적을 좀 더 추적하면서 주가 흐름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 겸 오늘의 신고가 종목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 얘기를 했었지만 SL 보겠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다. 이 자동차 부품주들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먼저 실적이 될 텐데 1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뭐 현대 기아차의 실적 효과까지 받아가면서 같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 잘 팔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네. 지금 포인트인데요. 마진율은 왜 올라갈까? 자, 이번에 이제 가장 기대를 품고 있는 기아의 EV9인데요. EV9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가면서 뭐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이제 앞에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 그릴 부분이 지금 다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LED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웰컴 라이트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넣고 나중에 저 안에다 이제 뭐 글씨까지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뭔가 미안함을 표현할 때 비상등 켜는 거밖에 그렇죠. 없지만 나중에 저 LED에서 뭐 죄송합니다 뭐 글씨도 보낼 네. 수 있는 뭐 그런 양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전기차로 가면서 그 우리가 과거 내연기관일 때 꼭 필요했던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그 안에 무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LED, 그것도 고사양의 LED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후미등이라든지 앞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등도 그냥 LED가 아니라 프로젝션 LED처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마진이 올라가니까 지금 뭐 실적이 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Q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마진 자체가 늘어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저는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기차 앞으로 모델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현재 주가 상승을 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가 이제 전기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주가의 바로미터 어느 부분에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아까 이제 Q보다는 마진이 더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Q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지역이죠.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 우리가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국내 판매량도 뭐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비중이 작으니까 그러면 비중 측면에서 가장 기대 걸고 있는 두 지역.
지금 뭐 미국 쪽과 SL이라고 봐야 되는데 SL을 지금 더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좋은 두 지역에 모두 공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매출액 자체도 증가할 거고 인도 쪽도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가장 그래도 볼륨 면에서 확실한 미국, 그다음에 성장 면에서 확실한 인도 이 두 가지에 모두 공장을 갖고 있는 SL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이팅 쪽의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마진까지 올라간다면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이런 과정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SL을 포함한 지금 뭐 성화이텍, 화신 등 일부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은 전기차로 가면서도 자신들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 쪽의 판매량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성장한다면 현재 오른 주가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을 본다면 공통적으로 고객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마진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L을 앞으로도 미국이나 인도에서 판매량이 잘 유지가 된다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거의 작년 고점 수준까지 근접해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전제를 깔았잖아요. 뭐뭐 한다면.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인도가 판매량이 더 늘어나고 그게 견조하게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았는데 자, 준비된 이제 PBR 차트, PR보다는 좀 PBR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뭐 PR 측면에서도 지금 뭐 위쪽에 상단이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PBR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작년 고점 보고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쪽으로의 그 밸류 영역은 아직까지 상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 하면 미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이슈와 그다음에 현대차가 지금 하반기에도 과연 YOY로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GM 신제품 나오고 테슬라도 뭐 이제 신제품, 신모델 나오게 되는데 그 가격이라든지 마진율 경쟁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 판매량이 저는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종목에 대해서도 완성차 긍정적으로 보지만 상단을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막아뒀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연 2021년, 22년에 보였던 저 고점까지 PBR 1.2배까지 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 주가는 저는 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저는 뭐 한 배 내외 정도의 수준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고점까지 바라보기보다는 고점보다 약간 할인해서 우려 사항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내외를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혹시 4만 원 내외일까요? 4만 원 정도까지 급격하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 PB밴드 1.2배까지 가면 더 높게 뭐 거의 뭐 4만 원 중후반대까지 네.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3만 원대 한 중후반 정도가 적정한 그런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레벨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38,450원이거든요. 네. 이 정도가 적정한 자리인가요? 저는 뭐 더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뭐 물론 최근에 수급이 몰리고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몰리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강력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이 가격에서는 강력하게 베팅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보유자의 영역에서 강력 보유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는 당분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볼게요. 오늘 후공정 테마가 또 강합니다. 하나마이크론도 그중에 하나가 될 텐데 후공정이 희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1분기 실적 역시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뭐 고밸류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매출액 자체가 뭐 컨센서스보다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괜찮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공정 쪽이라든지 뭐 메모리만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는 일정 부분 무너진 그런 종목군들도 꽤 많죠.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굉장히 어닝 미스가 나면서 급락한 종목군들도 많은데 그래도 뭐 비교적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볼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뭐 투자를 늘리든 줄이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차피 못 맞추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줄일 수 없는 거 딱 두 가지다. 선단 공정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후공정 쪽은 우리나라가 워낙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육성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후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1분기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좀 덜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실적을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게 될 텐데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하나마이크론이 차별화된 이유가 뭘까요? 네, 후공정 쪽에서 우리가 그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ASE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암코 이런 회사 쫓아가기에는 뭐 네.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회사들에게 계속 뭔가 일감을 주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앞으로의 지원책은 뭐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매출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서버 쪽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모바일 패키지 쪽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쪽의 판매량이 전혀 좋지가 않잖아요. 네. 뭐 신규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이폰 15가 나오게 되면 또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모바일 쪽도 전혀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실적 부분에서 봤을 때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모바일 제품이나 이런 전자제품으로 갔을 때 소위 패키징을 잘해야 그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그 패키징 기술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보이느냐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름대로 그래도 견조한 어떤 매출과 이익률을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군들 후공정 쪽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업계에 좀 상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 포인트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 안 좋지만 잘 버텼고 네. 그러면 좋아졌을 경우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녹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밸류 차트로 봤을 때 2021년도의 고점은 PB 관점에서 거의 4배 가까운 그런 이제 급등이 나타났었는데요.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밴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밴드의 상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의 상단을 본다면 지금 전고점 부근으로 보면 뭐 2만 원대 중반 가격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상승력이 높은 그런 구간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더 확인해 볼 요소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봤다시피 서버 패키지 쪽에서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건 IT 대형 업체들이 뭐 AI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지만 투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쪽을 너무 높여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전고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만 원 정도가에서는 한번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상단으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밸류 상단인 1.2배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전고점을 일단 1차적인 타겟으로 두고 그 영역을 뭐 수급이든 아니면 뭐 업황으로 돌파한다면 그때 좀 더 상단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를 한 2만 원 정도로 일단 설정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 가까이 올라가면서 15,000원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터치하는 것을 보고 넘어섰을 때 또 추가적으로 상방을 더 열어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한번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